나는 근데 이런 식의 대응이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당당하게 없어진 포토라인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한 3분 정확하게 자기 메시지 전달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부딪힐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게 상황이 어떻게 확전될지를 몰라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면은 지금은 임종석 실장 정도 되는 급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국민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지시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타이틀로도 걸었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 8개월이나 지난 사건을 캐비넷에 넣고 있다가 조국 잡으려고 문재인 대통령 잡으려고 써먹는 그래서 막 13명이나 한꺼번에 기소해버린 이런 짓. 본인 스스로가 나는 비공개로 가지 않고 공개로 가겠다고 어제부터 예고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기자들 앞에서 자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보고 임종석 실장이 잘한 거라고 저는 뭔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예, 저도 굉장히 좀 시원한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주구장창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윤석열 총장 말 기획수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임종석 실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곁다리 이야기지만 거기에 그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그 깃발 들고 나오는 어르신들 특징이 목소리가 겁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고함을 질러가지고 말을 못하고 오늘 그랬잖아 계속. 예, 계속 그래가지고 욕하고 막. 임종석 실장이 한숨을 쉬면서 이를 꽉 깨무는 그런 표정도 보는. 근데 그분 자한당 소속이에요. 오늘 소리 지르신 분. 아, 그래요? 네. 옛날 나경원 의원 할 때도 그 조금만 물어보면 뭐 그 자기가 교통정황 나오고 소리 지르고 거의 그 건달 수준의 아저씨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뭐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자한당 거예요? 관련 뭐 있고 행사할 때 무조건 많이 그 아저씨. 이름도 제가 알았는데 무조건 있습니다. 방에 놓고 오늘도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분노를 끊지 못했어요.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려가 돼요. 사실 이번에 13명 기소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법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종이에 쓰여진 한 줄 구문일 뿐이거든요. 이 한 줄 구문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는가, 사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단지 시험 좀 잘 봤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가서 법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임종석 실장의 이 한마디가 정말 시기적절하기 때문에 강한 울음이 됐지만, 이게 만약에 한 달만 조금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지금처럼 울림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공을 받을 빌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는 게 우리가 실컷 조건 국가기관이고 국가에서 하나의 행위를 하는 축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주는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신뢰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국가 형벌권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국가 형벌권이라는 거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이 통로를 혼자서 틀어 잡고 법문에 실려진 말을 자기 편한 대로 재단하고 써버리면 국가 형벌권이 무한대로 확장이 돼버려요. 이거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아, 검찰들은 자유롭겠구나.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빼놓고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이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면서 이 검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 얘네들이 정말 얼마나 타락해 있는 존재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 한두 사람의 의지와 지시로 국가의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 우리나라 시스템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 임종석 시장 훌륭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네. 최고다 진짜. 예.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정말 개무식하다 진짜. 윤석열 건드리면 죽는데 정말 보수의 아이콘 됐구나 이제 아주. 자한다 항상 있는 아저씨예요. 그 목소리. 근데 윤석열 건드리면 죽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 아닌 거 아시죠? 전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이쯤에 내가 할 말이 뭔지 아시죠? 닥쳐. 아이고.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거 말고도요.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그 관련된 그 복귀 좀 한 거 그 사건 있잖아요. 요것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와, 나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까지 다 털겠다는 거거든요. 카투샤면은 미군 부대를 압색을 해야 하나요, 이거는? 카투샤인데? 근데 그 응?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수사를 개시하는 그 속도로 나경원은 왜 안 내 하는지. 말이 10차 고발. 예, 10차 좀 발음을 조심해 주세요. 이런 10차. 열 번째 그 고발까지 했는데도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하는 이 검찰의 이중적인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그게. 고발자 항상 이렇게 두껍게 준비해야 하는데도 안 해요, 수사를. 어처구니 없네. 네. 자, 뭐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공식 반응은 이런 거예요.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에 날조된 조직 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격 기소를 너무 자주 본 탓에 더 놀랍지도 않다.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다. 애초에 유죄를 예단하고 억지로 그 틀에 우겨 넣는 견광부의 시리즈의 연속이다. 이번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간부 검사가 주도했던 과거 광우병 파동 관련 PD수첩 사건도 먼지털이식 수사 끝에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했던 검찰 흑역사가 생각난다. 그 당사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짓거리를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고, 잘 털면 조국 장관 이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을 수는 있겠죠. 조금이라도. 아니,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 엄밀히 따지면. 근데 지금 유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지금 대법원이야. 유죄를 만들어 놓고 유죄를 입증하는 방식의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다 기소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까지 다 문제가 있었어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내가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하세요. 하면 안 되지. 큰일 나. 채널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 그래 참는 거 내가.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임종석 실장이 한 말은 정말 최대한 누르고 눌러서 한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쌍욕하고 싶었을 거라고. 이게 우리 국민들도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할 게, 검찰이나 사법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에는 항상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사실은 국민들이에요. 정말로
하얀 종이에다 검은 잉크로 모양 좀 잘 맞췄다고 국민들의 모든 권리를 갖다 맡겨버렸어요. 검찰에다가 뭐든지 다 맡겨버리고 거기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하지 않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인혁당 사건 만들고 수십 명, 8명 사형당한 다음에 사법부라든지 검찰 단죄됐습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유서대필 사건 하고 나서 무슨 단죄 받은 거 있어요? 사건 조작하고 검찰 유호성 씨 사건 증거 조작해서 간첩 만들려고 했다 걸렸어요. 누구 하나 처벌 받았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게 우리 스스로라는 걸 자각을 해야 돼요, 좀.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사안들 자체가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위조 건부터 시작해서 조국 장관 관련돼 있는 그 인턴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개입으로 지금 기소했던 그러니까 소환 조사했던 임종석 실장 관련된 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실체적 진실은 없거나 안 한 건데 지금 있거나 했다고 주장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작해 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는 검찰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그 정치질을 했던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선거 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그 검찰이 너무나 지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화가 날 거예요. 우리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참고 두고 보면 결국에는 검찰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조국 장관 지금 직위제 됐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는데 못해도 2년 반은 걸립니다. 임종석 실장 지금 불출마했죠.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출마해서 불과 2, 3개월 후에 국민의 심판을 먼저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치 안 하겠다는 분들 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제가 타이틀을 집어넣는 이유가 그래서 어느 세월에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기다려가지고 무죄 판결 받고 나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까? 차라리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싸워라.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게 지금 어쩌면 정치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정면으로 대항해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평가를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앞장서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권력을 갖고 싶네 안 갖고 싶네 하는 그런 사적인 어떤 그 겸양 요건 버릴 때다.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국회라는 공간에서 정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삶의 패턴을 지키기에는 지금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임종석 실장도 분명히 자기가 내뱉은 말의 무게라는 게 엄중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전직 비서실장이라는 그 자리가 갖는 그 무게라는 게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 불출마 선언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면 자기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 공간으로.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진짜 제발 좀 당이 이게 부르고 있잖아요. 당이 좀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이 못 부르고 이긴 있어요. 척이라도. 국민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결단을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나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조국 장관 관련한 이슈는 여론조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등에 불리하다 나오는 게 있어요. 하도 오랜 시간 동안 기레기들이 그냥 장난질을 쳐놨기 때문에. 나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안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장관한테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데
그걸 문재인 정부가 덮으려 한다를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말하자면은 실제로 선거에서 심판받으라는 이야기는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에만 너무 급급해 가지고 조국 장관 나오면 어쩌네, 임종석 실장이 나오면 어쩌네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전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사퇴해 버리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사퇴하면 사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임종석 실장이 당당하게 자기가 스스로 포토라인을 만들어 갖고 말하는 걸 보고 내가 느꼈던 것은 이슈나 이런 어떤 그 뭔가 이렇게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는 가장 떳떳한 사람이 당당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왜?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당당하게 말을 해야 지지자들이라도 뭉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좋은 공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피해가고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진중권 욕할 때 검찰이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들 검찰 개혁하자고 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봤더니 3점 몇 %인가 밖에 안 나왔다고. 대한민국 모든 기관들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게 검찰이에요. 그 이슈로 몰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자체가 설사 무슨 작은 비리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검찰이 한 수사는 정당하냐? 요것을 한번 맞부딪혀 보는 거죠. 프레임 대 프레임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쪼그라들면서 마치 조국 장관한테는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요렇게 쪼그라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서라는 소리 하는 거죠. 근데 두 분 다 너무 캐릭터가 분명한 분들이어 가지고 음. 정말 한숨밖에 안 나네요. 진짜. 아니 나와서 캐릭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기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힘을 받아서 솔직히 저는 임종석 힘내라고 하고 싶고요. 나와가지고 또 다시 저는 최강욱 저번에 비서관이 했던 그 행동을 보면서 와 이제는 우리가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참고 있으면 안 되고요. 부딪혀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에 임종석 우리 전 실장님이나 조국 장관님이 이제는 그 부시기가 되지 말고요. 미랄이 예. 돼서 예.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